증시대담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따르는 증시 전략, 섹터별 TV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차트를 보시면 육안으로 보셔도 이 빨간색이 급등한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트럼프의 어떤 당선 확률입니다. 배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지금 한 66%, 67% 그리고 이 파란색은 이제 바이든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그리고 글로벌 뉴스 대부분이 트럼프와 아니면 부통령 지명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약간의 어떤 희비가 엇갈리는 거에 대한 뉴스들이 거의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또 8월 중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한 달 정도는 민주당 내에서도 미국의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고민, 뭐 후보를 교체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좀 사그라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현재 부각되는 거는 이 빨간색에 관련된 미국에서는 중소형주 그리고 더불어서 금융 완화와 관련된 아이디어들, 중국의 관세 매기는 부분들 상당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 우리 증시는 또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머스크의 테슬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줄지 방산, 빅테크의 방향성까지 낱낱이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대담에서 바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세가 기세가 맞는 것 같아요. 기세. 네, 기세. 네, 기세가 참 대단합니다. 트럼프 지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고 부통령도 시의적절하고 조금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안 좋은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는 어떤 캐릭터를 갖고 왔는데 향후 우리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게 어떤 거냐면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방금 이제 제가도 얘기했지만 중국 중심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 글로벌 경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이 다소 좀 둔화될 수 있잖아요. 미국은 좋은데 그렇죠. 한국은 안 좋은 이런 디커플링 현상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처음에 강하게 나오겠죠. 근데 새롭게 강하게 나올 게 뭐가 더 있을까라는 생각이 2016년에 이미 한번 했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더 확대됐어요, 전선이. 그래서 더 추가돼서 중국을 몰아붙이는 모양새를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추세적으로 더 강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한편에 하고요. 네. 하지만 일반적인 관세 10% 올리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 한미 동맹 관련돼서 흐트러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한국에 부담스럽죠. 뭐 전기차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닌데 지금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긍정적인 측면에 있는 거죠. 감세를 통해서 혹시라도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시라도 경기가 내려가는 효과를. 물론 감세라는 건 재정정책 악화라는 거를 한켠에 반대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감세의 강도 그리고 이민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추진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더 이슈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약간 후퇴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 금리 인하가 쭉쭉쭉 안 내려가고 인플레 자각될 수 있다는 그런 정도는 아마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고요. IT 전반적으로 약간 흔들렸던 거는 물론 여러 가지 금리 인하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면은 IT 말고 다른 섹터에 대해서 분산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러셀 2000으로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추세적으로 한 달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게 과거 패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고 다만 한국에는 그게 아쉬운 거죠. 코스닥의 구성이 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한국은 어디를 갈까 하는데
넘버가 나오고 저기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주식 그런 거가 조선 방산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 방산. 예, 반도체 말고 따지면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버티려고 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빅테크가 중소형주로 전환되는 거 미국의 시츄에이션은 금리 인하에 따른 그다음에 트럼프에 따른 그 부정적인 거는 조금 있다 보고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상황은 보면 연준도 도와주고 있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이제 키워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러셀 2000은 또 금융주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셀 2000이 갖고 가는 특징이 한국에는 고스란히 오진 않는다. 네, 다만 우리나라 내에서도 어제 보면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굉장히 좋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조선 방산 쪽은 실적과 함께 네, 정책 그렇죠.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IT가 쉴 때 이런 업종이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뭔가 이제 그 주인공은 항상 이분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머스크. 야, 네네. 뭐 예를 들면 구 트위터 지금의 X를 통해서 상당히 좀 발빠르게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히 베팅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아이디어보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라가는 게 지금 전기차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기차 비즈니스가 안 좋아지면 테슬라가 좋아지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예. 이후에 우주 방산에 대한 얘기까지 좀 앞서서 네네. 이 베팅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자율주행까지 얘기할 수 있고 우주 방산까지 얘기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네. 게 아닌가. 네네. 머스크의 행동은 거기에서 그렇죠. 우리가 시사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당한 또 타당한 그 지적이시고요. 네. 좋은 의미에서 일단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목표 주가를 선정할 때 뭐 300불 이상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거기에는 우주 방산 또는 그런 쪽에 대한 밸류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아직은. 왜냐하면 그 추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나마 자율주행 기준으로 한 로봇 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추정을 한 게 있긴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정부가 규제를 테슬라 입장에서 우호적인 규제가 뭐가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풀어준다면은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앞당겨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가 약간 슬금슬금 계속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인 게 없다 보니까 정확히 베팅을 못 하는데 지금 주가에서 팔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공고해지는 것 같아서 예. 이번 달 실적 나오고 또는 처음에는 8월 8일 날 나오게 되는 로보택시가 미루어져 가지고 네. 실망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근본적인 이슈가 아니라면 또 기다려 볼까 이런 심리까지가 되면은 10월이면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래 대통령 선거하기 바로 한 달 전이기 때문에 네. 모멘텀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때까지는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일단 트럼프가 친환경에서 바이든에서 지금 머스크한테 머스크가 친환경에서 이제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가면서 이젠 그러한 거를 반영을 한다면은 로보택시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해야 되는데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로보택시에 대한 가치를 일부 증권사, 국내 증권사만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한 6천억 중반대 가치를 얘기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7,500억. 7,600억, 8,000억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 밸류에이션을 빼고 자율주행만 가지고도 6천억, 7천억 가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업사이드가 뭐 300불 이상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우주방사는 때려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을 6천 몇백억 불 할 때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자율주행은 nothing이에요. 침투율이 거의 뭐 1, 2%, 2, 3%밖에 안 될 텐데 자동차가 별로 없기도 하지만 2030년 7년 뒤인데 그때는 두 대 중에 한 대가 자율주행으로 채택된다는 가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가정은 뭐죠? 법적인 거 여러 가지 그런 규제가 풀려야 된다는 가정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 연관될 수 있고요. 뭐 미국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자율주행 즉 빨리 안 되더라도 중국에서 최근에 뭐 FSD를 여러 가지 이렇게 장착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향후 진행되는 것 따라서는 추가될 수 있는 모멘텀이죠. FSD 가격도 많이. 근데 보세요. FSD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썬크 코스트에서 누구에 의하면 GP 마진이 60% 거의 70%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일반적으로 만들어 파는
GP 마진이 20% 초중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OP 마진은 한 10%입니다. 10% 8%인데 그래서 지금 전기차 자체보다 FSD는 이미 투자한 거를 뽑아내기만 하면 60, 70% 마진이니까 이거 풀어주는 게 훨씬 가치에 도움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단 실적과 10월 달에 나오는 로보택시까지 그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과정 만약에 그 로드로 간다면 거기서 또 부통령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정책에 대한 희망을 덮어주면 내러티브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는 된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것이 전기차 순수한 전기차 지금의 판매량이라든지 2차 전지로 연결되느냐는 것은 상관관계는 조금 과거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테슬라의 머스크가 전적으로 트럼프 후보에 베팅을 하는 거는 뭐 이제 전기차 비즈니스보다는 일단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또 머스크는 또 스페이스 X라는 맞습니다. 우주 방산 이쪽 관련된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선에서 네네.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싶습니다. 중요한 게 MHA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마가. 그렇죠. 예, 그거 개념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얼마 네. 전에 피격 사건 이런 것도 사실은 내러티브로 그렇게 붙일 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좀 속보에 나간 게 보면 마가 그러니까 중국에 관련된 관세는 또 60%에서 100%까지 올리겠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또 10% 올리겠다. 이런 부분도 보면 미국 중심으로 그리고 자국 중심주의가 사실은 또 바이든 때도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도 현재도 있지만 더 강화될 가능성 그러면 미국이 현재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시각을 좀 더 확산해서 본다면 최근에 들어서 상반기를 놓고 보면 빅테크 온리 주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빠르게 공교롭게도 연준의 스탠스가 변하는 시점 네네. 물가라든지 고용이 둔화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올라오다 보니까 순환매가 미국에서 굉장히 빨라졌어요. 러셀 네네. 2000이라든지 금융주가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빅테크 집중 현상이 좀 완화를 보이고 있어서 네네. 이런 빅테크에 대한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네.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하고 많이 관련되는 엔비디아는 실적이 8월 달에 나올 때까지 성장률 자체가 100 몇십 프로 나오느냐 YOY래요. 이번 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거에 대한 가늠이 되기 전까지는 빨리 움직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막 한 달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 남아 있고 그 덧배기에는 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애매한 거고 그 사이에 온 디바이스 내 손 안에 AI 이렇게 명명을 할 텐데 내 손 안에 AI가 뭐죠? 뭐 노트북도 되겠습니다만 애플. 휴대폰이 확실한 거죠. 스마트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애플이 AI를 하는데 애플이 사실 실적 자체가 AI를 장착한 아이폰 16이 나오기 전에도 중국에서 가격을 인하하면서 다시 하이엔드 쪽에서 판매가 다시 올라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 말 정확히는 8월 1일입니다. 예. 8월 1일 날 실적 나올 때까지 그리고 9월 달에 아이폰 16 AI가 장착된 제품에 의해서 아이폰 교체 주기가 진짜 많이 6개월 이가 앞당겨지는지에 대한 이것도 내러티브에 대한 기대 심리로 애플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만은 그렇게 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애플 관련되는 LG 이노텍이나 디스플레이, BH가 각광을 받고 주가 많이 올라간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쉬고 애플은 계속 버틸 것이고 우리에 관련되는 마이크론은 삼성하이닉스한테 이게 선행되기도 하고 후행이 되는데요. 지금은 삼성하이닉스한테 좋은 뉴스가 나오면 마이크론이 좀 나쁜 영향을 받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HBM에 있어서 경쟁력의 차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예. 하지만 마이크론 역시 삼성하이닉스와 똑같은 내러티브라는 반도체 업사이클로 본다면은 계속 빠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주식시장을 끌고 가기에는 동력은 조금 쉬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실적 발표 아침에 발표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ASML 실적이 아마 나오는 거거든요. 네. 내일은 TSMC가 발표되고 네. TSMC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반도체의 중심이 되니까 그거 보면은 이번 달 말까지 실적 시즌을 앞두고 한국의 IT가 어떻게 움직일지 가늠자는 내일 TSMC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I 관련되는 미국의 주식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플랫폼스인데 좀 다른 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여러 가지를 조인트 벤처 개발하고 예. 코파일럿 PC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구글하고 메타는 실적에서는 AI를 얼마나 투자해서 실질적인 넘버로 나오느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는
실적 전후로 해서 그 코멘트, 가이던스에 따라 갖고 좀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IT의 빅테크에 대해서는 좀 엇갈릴 수 있다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거기까지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러셀 2000이고 다른 주식하고 스프레드되거나 심지어 더 편한 금리가 인하가 2번 또는 플러스 3번 간다 그러면은 어디죠? 은행이나 이런 거 포함한 다우존스가 더 세게 가는 형국이 다음 주 이거 지금 실적이 나오는 시즌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아마존까지 빅테크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현상, 뭐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그리고 있고 중소형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러면 뭔가 이제 약간 IT에 대해서도 옥석가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못 올라갔던 하드웨어 쪽, 네네. 뭐 LG 그룹주라든지 네네.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연장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LG 그룹 쪽은 이미 좀 주가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네. 지금 입장에서 쫓아가려면 조금 테크니컬한 게 필요합니다. 목표 그래요? 주가하고 괴리가 한 10% 남짓이면 또 막상 실적이 나올 때는 프로핏 테이킹이 있을 수 있고요. 조종을 받은 AI 그 중소형주에서 일부 실렉티브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많이 빠졌다 한미반도체나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나 턴어라운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틈새를 얼마나 노릴 수 있을지 보는데 네. 이게 전선을 너무 많이 확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부장은 아쉽게 실적 미스할 주식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반기에 본격 회복을 앞두고 일시적인 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한미나 이수나 대덕은 리포트가 나왔고 실적이 이미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쉬거나 아니면 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소부장은 압축을 하고 LG그룹을 지금 만에 투자한다면 타이밍을 좀 이렇게 몇 번 나눠서 해야지 이제 다 확인돼서 이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또 단기적으로 물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지금 뭐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 미스할 기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 확인하고 접근하자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